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너무 덥죠? 지난주에 비 한 번 왔는데도, 그죠? 비 한 번 왔는데도 그렇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 많이 온대요. 네, 현재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한풀 더위가 꺾일 거라고 말씀을 일기예보가 나왔더라고요. 보시고, 지난주에 배운 거 어떻게 잘 써보셨어요? 글쓰기 어시스트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폴더 만드는 거 해보셨어요? 예. 글쓰기 어시스트로 해서 글 이렇게 보내니까 어때요? 그냥 그래요? 아직은 잘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제가 쓰니까. 아, 잘 안 쓰니까. 근데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그죠? 편리하죠, 많이. 근데 자주 쓰는 편이고, 뭐 댓글 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봤을 때도 포스팅 올라온 것보다도 그런 댓글을 좀 달아주면 좋은데, 그 댓글 달 때도 내용이 좀 그렇고, 그럴 때는 그 글쓰기 어시스트를 써도 되지만, 제미나이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제미나이를 배우겠지만,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그 중에 문장, 그 본문 문장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댓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글로 또 써주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셔도 되고요. 자, 오늘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배우시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제미나이를 배울 거니까, 제미나이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미지 생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찍었던 사진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할 거니까, 오늘하고 그 다음 주까지 선생님들이 사진도 한번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 찍으셔도 되고요. 좀 아니면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는 사진들을 다음 주에 제미나이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살짝 배우긴 할 건데, 그래서 제미나이로 사진을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수업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 이렇게 우리가 해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찍은 사진을 예쁘게 AI를 통해서 변환해서 만들었다 해서 그 해놓은 거를 주시면 제가 이 사진을 인화해서 예쁜 종이 액자, 탁상 용량 액자에다가 선물로 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거 찍어서 이제 결과물을 보여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배우는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예쁘게 선생님들이 이쪽에 작품이잖아요. 나만의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해주시면 제가 이제 예쁘게 인화해서 선물로 드리고 여러분들의 결과물로 이제 제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 렌즈가 많이 있었죠. 그 렌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 렌즈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 렌즈가 아닌 구글 렌즈를 해보려고 해요. 구글 렌즈. 근데 구글 렌즈가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포털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지난 4월 달부터 많은 변화를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을 했지만, 그때 수업한 날 미국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수업한 날 미국에서는 구글 I/O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다음날 수요일이었죠. 그래가지고 구글 AI가 엄청나게 새로운 기능들로 업데이트가 돼서 발표를 했는데 기능들이 너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출시할 이런 AI를 출시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AI 에이전트를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개인도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24시간 동안 내 스마트폰이 AI가 돌아가서 일정을 정리하고 요약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스파크라는 거를 출시를 할 거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렌즈 같은 경우도 3월부터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면서 스마트폰만 바뀐 게 아니라 PC에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렌즈뿐만 아니라 구글 앱 아시죠? 구글 앱에서도 화면이 많이 UI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도 써보신 분들은 들어가 보셨겠지만, 지지난주, 2주 전하고, 지난주하고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I/O 컨퍼런스를 하면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유료 버전 메뉴하고 무료 버전 메뉴하고 좀 메뉴가 구성이 좀 다르게 나오게 됐고, 근데 무료 버전도 어떤 분은 메뉴가 있고 어떤 분은 메뉴가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직은 그 베타여서 그런지 아직은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어서 그런지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속도도 어떨 때는 상당히 좀 느려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번에 빨라진 게 예전보다도 엄청나게 2배 이상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해졌고, 그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그 구글 렌즈예요. 구글 렌즈. 이 구글 렌즈인데, 이 구글 렌즈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네이버 렌즈처럼 이렇게 세상을 읽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세상을 검색하는 혁신적인 AI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글 렌즈를 어떤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렌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도 세상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대신 카메라, 렌즈니까 카메라잖아요. 카메라로 검색을 하는 그런 혁신적인 도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 구글 렌즈, 우리 네이버 렌즈도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글 렌즈는 더 쉽습니다. 더 쉬워서 초보자도 활용을 엄청나게 쉽게 할 수 있는 구글 렌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구글 렌즈는 문자가 아닌 이미지로 검색하는 구글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찍었으면 이미지 안에는 글씨를 뽑아오고, 이미지를 찍었으면 이 이미지가 뭔지 얘기를 해주고, 네이버 렌즈는 뭐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렌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마주친 사물이나 식당의 메뉴판, 아니면 복잡한 외국어까지도 비추기만 해도 얘는 번역을 해줍니다. 찍어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비추면 바로 외국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또 AI가 분석을 해서 답을 주는 기능. 구글 렌즈 혹시 써보셨어요? 전혀 안 써보셨어요? 선생님 써보셨어요? 가다가 꽃 모르겠으면 찍으면 꽃 이름 딱 나오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셨다면, 내가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을 때면 그런 여행의 그 랜드마크 건물들 딱 비춰가지고 찍어서 보여주면 얘가 설명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거 뭐 진짜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걸로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모르면 바로 찍어보고, 또 좋은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외국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못 풀었어. 이걸 찍어서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줍니다. 문제까지도. 예, 문제까지도 풀어주기도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풀어줄게.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도 제미나이나 챗GPT로 캡처해서 갖다 넣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 렌즈는 스마트폰은 구글 렌즈 앱을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C에서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이렇게 렌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찾아주는데,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할 거고, 아이폰에서는 스마트폰에 구글 앱이 없어요. 구글 렌즈 앱이 없어요. 아이폰은 그냥 구글 화면에서 쓸 수 있게끔 연동이 되어 있어요. 별도 렌즈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뭘 찍어볼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 길거리에서 모르는 꽃이나 동물을 발견했다면, 솔직히 반려동물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근데 종류가 진짜 많아요. 진짜 그 종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믹스존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진짜 이게 무슨 동물이지? 무슨 강아지지? 했을 때 찍으면 바로 얘가 검색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렌즈가 이미지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정보 사이트를 링크까지 같이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면, 마음에 드는 물건 어디서 살까? 가격, 리뷰, 판매처를, 갖고 싶은 물건이나 옷을 발견했을 때 찰칵 촬영을 해주면 제품의 가격이나 사용자 리뷰, 판매처 정보를 바로 확인해 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네이버 렌즈 해봤으니까 기본적인 걸 알겠지만, 어쨌든 이 구글 렌즈도
이런 기능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어 간판,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준다는 거죠.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비추고만 있어도 바로 외국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외여행 나갔을 때도 난 영어를 몰라? 그 나라 언어를 몰라? 특히 동남아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 뭐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이런 것들을 비추기만 하면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봤을 때 다 외국어로 써져 있는데 비추기만 하면 바로 한국어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촬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비춰서 이게 뭐구나 라는 게 나오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글씨 메모를 내 PC로 복사하는 거. 이제 저 화면, 저 벽에 있는 저 이미지가 되게 이쁜데 생각하고 실험하고 도전해봐. 요 글씨만 나는 가져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딱 찍고 그 글씨만, 텍스트만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CR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능은 또 하나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기 구글 렌즈에서 라이브 채팅이 되는 거예요. 구글 렌즈에서 AI하고 제미나이에 들어있던 라이브가 구글 렌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제미나이를 쓰지 않아도 구글 렌즈만 가지고도 무료로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비추면서 15A 퓨즈는 어떤 건가에 대한 모르잖아요. 우리 이런 전자 소재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음성과 카메라로 동시에 활용하는 양방향 대화 기능이다. AI 대화하는 거예요. AI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며 소리내어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화면을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음성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런 TV를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럼 이런 TV를 비추면서 이게 무슨 TV야? 이제 어디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카메라를 비추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AI 요약도 해주고, 요약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 카메라 창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글 렌즈를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스마트폰을 켜시고 자, 어쩜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로 가볼게요. 플레이스토어로 가볼게요. 그래서 검색을 누르셔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누르셔서 상단에 앱 및 게임 검색에서 구글 렌즈를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구글 렌즈 한글로 치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열기로 나올 거고,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설치가 떠 있을 거예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구글 렌즈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이송이 돼 있어요? 예, 됐고, 열기. 우리 이정선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자, 열기 눌러볼게요. 열기. 자, 열기 누르면, 이제 이것저것 허용하라고 하는 게 뜰 거예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자, 저와 같이 이런 화면이라면, 카메라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카메라 열기. 자, 그러면 하단에 저처럼 검색, 번역, 라이브, 만들기가 있나요? 4개 다 있나요? 다 있죠? 자, 우리 예전에는 요 2개밖에 없었어요. 검색과 번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제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예전에는. 과제. 이게 진짜 과제를 풀어주는 아예 저 카메라 렌즈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라이브하고 이 바나나가 그려지면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나노바나나. 예, 나노바나나. 자, 그리고 이 화면 구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돋보기가 그려진 하얀 버튼이 촬영 버튼이에요. 셔터 버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라고 보이는 게 요거는 갤러리 창입니다. 갤러리. 내가 찍은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불러와서 글씨를 가져온다든지 내가 찍은 거를 나중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여행을 가셨는데 단체 여행을 갔는데 여기 있는 게 너무 이쁜 게 많아. 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사진을 다 찍어놔. 사진을 다 찍어놓고 나중에 식사할 때라든지 숙소에 갔을 때 다시 이렇게 렌즈에서 하나씩 불러오게 되면 검색을 하든지 번역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검색창에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저기 앞에 보이는 이 책상을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얘가 뭐라고 나오나? 자, 이렇게 영역을 내가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퍼시스의 화이트 쉘 의자라고 합니다. 접이식 테이블 세트래요. 네, 요렇게 나오는 요런 의자네요. 맞네요. 그죠? 요런 의자잖아요. 비슷한 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AI 계열로 해서 설명이 나오고 시각적으로 일치하는 항목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유사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고요. 유사한 제품들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볼펜을 제가 한번 선생님 앞에 있는 아무 사물이라도 상관없어요. 볼펜을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볼펜을 찍었더니 볼펜 영역만큼만 얘가 가지고 갑니다. 볼펜 영역만큼만. 그리고 볼펜 안에 글씨가 있다 보니까 얘가 텍스트 선택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메뉴판이. 요 메뉴가. 텍스트 글씨 안에 이미지 안에 글씨가 있다 보니까 텍스트 선택이라는 이런 메뉴가 같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제품은 문구 브랜드 프롭의 타이포 펜 0.5mm로 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제품들이 같이 나오네요. 볼펜이 2,000원 정도 하네요. 이것도. 자, 금방 찾죠? 네, 관련된 제품들을 금방 찾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볼펜 안에 글씨가 있다 보니까 텍스트 선택. 그럼 누르게 되면 이 텍스트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듣기도 가능하고요. 번역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이라는 것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천장에 있는 요거요 에어컨 요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천장에 있는 에어컨. 자, 삼성전자 거래요. 저 글씨가 삼성이 잘 안 보였는데도 얘는 삼성전자 제품이라고 뜹니다. 예,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저런 스피커라든지 이런 LED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난 집에다 설치하고 싶은데 매입등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제품이 뭔지 찍어서 비추면 관련 제품들이 찾아 나오겠잖아요. 자, 한번 저 매립등을 한번 찍어볼까요? 뭔가 이렇게 돼서 예,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커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가 문제도 한번 풀어주나 한번 해볼까요? 문제 풀어주는지. 수학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이걸 한번 찍어볼까요? 얘가 어떻게 나오나? 생각 중 동의 성지 이거 일치하는 정보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네요. 지금은 일치하는 정보로만 나오네요. 그냥 일치 정보만. 그래서 현재 나온 거는 AI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현재 AI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AI가 지금 풀어서 풀이 과정을 쫙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는 값이 18cm 제곱이래요. 이렇게 문제 풀이까지 쫙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도 얘가 해줄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이에요. 번역은 아까 그랬잖아요. 비추기만 해도 영어로 바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바로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기사를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나 어떻게 나오나? 자, 번역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착 언어를 저 화면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보내면 자, 여기 번역을 누르시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왼쪽이 출발 언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언어 감지, 눌러보면 언어 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짝반짝 하는 게 언어 감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도착 언어예요. 도착 언어. 그 도착 언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쫙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로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선택해놓고, 뭐예요? 여기 신문을 비춰보는 거죠. 신문을 비춰서 비추게 되면 얘가 뭐라고 나오나? 자, 보세요. 비흡연자에게도 지속적인 기침은 폐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비춰주기만 해도 나오죠. 예,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국어로 했어요. 한국어가 아닌 만약에 독일어를 하고 싶다. 그럼 이 영어가 바로 동일어로 나오겠죠. 이제는 독일어로. 예, 영어가 이제 독일어로 나옵니다. 자, 영어가 독일어로. 그 도착 언어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도착 언어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도착 언어를 바꿔서 해도.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요거를 내가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이 독일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나는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비추기만 해도, 자, 제 카메라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비춰서, 이렇게 비추면 어떻게 돼요? 자, 한국어로 나오죠? 평화의 대가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쟁에 붙은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 해외에 갔든지 가서 진짜 한국어가 하나도 안 써있는 메뉴판을 받았는데, 나는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비추기만 해도 이런 내용들이 한국어로 싹 바꿔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편하게 외국어를 내가 몰라도 어딜 가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 렌즈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 써요.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렌즈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시기만 해도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언어 감지로 놓으셔야지만 이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비추고 있는 게 뭔지 얘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비추고 있는 게 한국어면, 만약에 비추고 있는 게 한국어면 여기서 만약에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구글 뉴스로. 자, 구글 뉴스로 갔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이고, 저거는 그거네요. 자, 그러면 문화 기사를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요 기사 한글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200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읽어서 한국어로 인식을 할 거예요. 바로 언어 감지가. 그럼 요거를 바로 뭐로 한다? 베트남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셔서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비추기만 하면 요게 뭐로 나와요? 베트남어로 바뀌는 거죠. 베트남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내가 해보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도착 언어를
그다음에 언어 감지를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한국어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 도착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이 도착 언어가 영어로 싹 바뀌는 거죠. 예. 요렇게 한국어와 이게 왼쪽에 있는 거 언어 감지로 놓으시면 렌즈 카메라 렌즈가 AI로 인식을 해서 지금 무슨 언어를 비추고 있구나라는 거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를 도착 언어를 한국어로 해놓으면 언제든지 나는 외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충분히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까 했을 때 검색해서 저기 있는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선생님이 딱 찍어요. 찍으면 여기는 글씨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서 쭉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만. 그리고 나는 요것만 가져올래?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안에서 글씨만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미지 안에 글씨만.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자, 지금까지 이제 검색과 번역했는데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서 요 창을 누르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온다 그랬죠. 요걸 누르게 되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요걸 만약에 눌러서 요걸 칵 틀려서 얘가 이제 뭔지 요렇게 비추면, 이렇게 비추면 나오겠죠. 네, 이게 뭔지 이제 제품이 나올 거예요. 토끼. 네, 토끼에 대해서. 그래서 토끼가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체로 토끼를 내가 찾아줍니다. 그림체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토끼로 그림체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내가 렌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제품을 내가 찍어왔어. 제품을 하나 찍어와서 딱 클릭을 하고 열었더니 이 제품에 대해서 얘가 싹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예. 아로마 디퓨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가지고 와. 아니면 글씨를 나는 이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글씨. 그럼 글씨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아닌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글씨만 가지고 와서 이 글씨만 복사, 듣기, 번역, 검색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글씨만 가져오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 여행 가셨을 때 이미지가 필요 없는데 멋진 글이 있어. 아니면 어떤 여행지를 갔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글씨만 난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는 이미지를 다 찍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글씨만 가지고 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현수막을 찍었는데 이 현수막에 있는 글씨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서 원하는 글씨만 뽑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필요한 글씨만 톡 찍어서, 그리고 그 부분만 요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다. 예, 요게 가능합니다. 자, 해보니까 네이버 렌즈와 구글 렌즈하고 어느 게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이게 렌즈가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네이버 파파고보다는 구글 번역이 훨씬 더 많은 언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과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라이브 있다고 그랬죠. 라이브.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카메라를 비추면서 얘가 내가 이게 뭔지 물어보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얘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라이브 클릭을 딱 하면 클릭과 동시에 바로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자, 카메라에 비친 제품이 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카메라에 비친 제품은 로이치의 무선 마우스로 보여요. 저소음 스위치가 적용되어 클릭 소리가 조용하고 멀티 페어링이 가능해서 여러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 지금 얘가 두 가지를 다 같이 비춰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보여지는 이 화면에 대해서 제품을 설명 좀 해줘. 네, 화면에 비친 건 로지텍의 리프트 버티컬 무선 마우스와 베이서스의 멀티탭 충전기로 보여요. 마우스는 손목이 편안한 각도로 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죠. 비추면서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AI하고 비추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를 이어간 내용들을 왼쪽에 스크립트가 있죠.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화들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삼선을 누르게 되면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을 쫙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검색한 데이터가 검색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하고 비추면서 만약에 또 뭘 비출까? 요걸 한번 비춰볼까요, 진짜? 얘가 뭐라고 설명해주나? 자, 이건 찍는 거고 지금 잠깐만요. 이거 찍었고 라이브 화면에 보이는 제품을 간단하게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로콘스에서 나온 전자칠판 같아요. 기본적으로 터치가 가능한 대형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와 연결해서 화면에 바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양한 문서나 영상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하기도 좋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찾아준 스마트 터치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찾아준 사이트로 관련된 제품 있는 대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터치 전자칠판이다 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라이브하고 얘기를 할 때 이 클릭과 동시에 바로 얘가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질문하죠. 물론 얘가 앞에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클릭하고 이상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인식을 합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예. 어떠세요? 이제 AI하고 쉽게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 있었잖아요. 문제 볼까요? 문제를 카메라를 여기까지만 제가 비춰서 자 카메라를 제가 어디까지 비춘다? 요것만 제가 한번 비춰볼 수 있으면 비춰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115번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어? 네, 화면에 보이는 11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먼저 무게중심 G는 중선을 2대1로 나눈다는 성질이 있죠. 이를 이용해서 선분 AD와 CR의 교점 T의 위치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보기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고 각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나눈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선분 AD와 CR의 교점 T가 각 선분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알아낼 수 있죠. 혹시 보기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얘가 이제 같이 하나씩 해보자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질문을 던집니다. 뭘 같이 풀어보자고. 알았어. 이렇게 해서 1번이 맞는지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겠죠. 그냥 답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풀어가는 이런 AI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라이브로 내가 질문했던 스크립트를 가보면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대화를 나눈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내가 PC로 갔을 때 PC에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AI 모드로 가보게 되면 여기 기록이 남아 있죠.
여기서 PC는 PC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PC에서도 지금 AI 모드가 있고 구글 렌즈가 있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구글 렌즈로만도 가능하지만 구글 렌즈로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 앱 있죠. 구글 앱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예전에는 여기만 있었어요. 여기 검색창 요거만 그렇죠. 요거만 있었는데 여기에 구글 렌즈가 여기 붙어 있고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AI 모드로 질문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AI 모드로 질문하는 기능 그 다음에 라이브와 채팅하는 말하기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가 있는 이미지 만들기 요게 밑에 하단에 메뉴가 생긴 거예요. 또 추가로 요게 구글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써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면 삼선이 있었잖아요. 요걸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삼선 AI로 질문했던 내용들 여기 별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 앱을 쓰시다가도 구글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하게 구글 렌즈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에서는 구글 렌즈 앱이 없고, 요 구글 앱을 실행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요 구글 렌즈를 딱 클릭하게 되면 구글 렌즈 앱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검색, 번역, 라이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를 라이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는 거고요. 동영상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예요. 만들기인데 이 만들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왜냐면 이걸 딱 클릭하고 동시에 바나나가 요 돋보기 쪽으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딱 켜져요. 카메라가 켜지는데 셀카로 켜집니다. 자기 얼굴이 보일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많이 놀래요, 사람들이. 딱 누르면 딱 들어가면서 바로 셀카로 딱 열려요. 셀카로. 이렇게 열려서 이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본인 얼굴을 찍어도 되고요. 뭐 다른 이제 카메라 렌즈를 위치를 바꿔서 다른 걸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찍어서 만약에 이제 본인 얼굴을 찍고 20년 전으로 돌려줘. 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10년 후로 바꿔줘. 아니면 현재 입고 있는 의상을 내가 입고 싶었던 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색감이나 그런 스타일로 바꿔줘. 아니면 내일 모레 여행 갈 거니까 이번에 등산복으로 한번 바꿔줘.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꿔보시면 그 선생님들 그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얼굴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카로 찍으셔서 셀카로 카메라 보시고 셀카로 찍고 자, 이 상태 찍으면 이제 본인 얼굴이 올라오죠. 그럼 여기 수정사항을 쓰시면 돼요. 수정사항을 쓰셔서 뭐라고 쓰냐? 자, 여기서 자, 머리 스타일을 80년대로 바꿔줘. 자, 이렇게 하면 제 머리 스타일이 이제 바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요 스타일에서 80년대 스타일을 바꿔달라 했어요. 자, 선생님도 얼굴도 한번 찍어보셔서 같이 한번. 자, 80년대 스타일은 장발이에요. 장발. 예,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옷을 이제 등산복으로 한번 바꿔달라고 할게요. 자, 빨간 등산복으로 바꿔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 요 의상이 현재 빨간 등산복으로 바꿔달라는데 뭐 일반적인 등산복 있죠. 내가 어떤 브랜드를 지정한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잘 바뀌어지나요? 자, 이 머리 스타일에서 빨간색 등산복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를 자,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선생님이 바꿔보셔도 돼요.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디 뭐 저쪽 유럽 스타일로 의상을 바꿔보셔도 되고, 그래서 뭐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한번 찍어보고, 자, 조선시대로 했더니 장발로 조선시대로 나왔습니다. 의상이 조선시대 의상으로 지금 현재 나왔는데, 이렇게 내가 찍은 의상을 사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마음껏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자, 그러면 잘 바뀌어지나요? 잘 바뀌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사진을 한번 우리가 따르게 어떤 어반 스케치 수채화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반 스케치풍의 수채화 스타일로 바꿔줘. 자, 지금 단체 사진 찍었던 이 단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반 스케치풍의 수채화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쁘게 나왔죠? 예. 이 어반 스케치풍의 수채화 스타일로 사진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쁜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화살표 요걸 누르시면 다운이 됩니다. 다운. 여기 누르시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다운이 된다라는 거 요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바뀌어지나요? 이미지가? 이제 이걸 알려드렸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찍었던 가족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어반 스케치풍의 수채화 스타일로 바뀌면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 사진들이.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중한 사진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AI로 바꾸셔서 여기 나노바나 지금 오늘 배웠던 구글 렌즈에서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배울 제미나이에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은 똑같은 기능이니까 해보셔도 됩니다. 또 한 번 더 해보면, 자, 다른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풍경 사진인데, 이 풍경 사진을 딱 해서 이 풍경 사진을 가지고 만약에 자, 팝아트 스타일로 팝아트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풍경 사진을. 예, 만약에 이제 하셔도 되고, 뭐 19세기 고흐풍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런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불러와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팝아트 스타일로 바꿨어요. 팝아트 스타일로. 이렇게 풍경 사진을, 여기 이제 우리 설봉호수의 여기 인공폭포 사진인데, 요걸 가지고 팝아트 스타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바꿔볼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거는 본인을 찍고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자, 본인을 찍고, 자, 뭐로 바꾸냐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마블 캐릭터의 어벤져스 스타일의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블 캐릭터, 마블 스튜디오 있잖아요. 마블 스튜디오, 우리 나오는 어벤져스 스타일의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줘 라고 해보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그 사진을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못 안 해줍니다. 그 저작권이 있어서. 근데 그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면 유사하게 만들어는 줘요. 유사하게.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슈퍼 히어로로 바꿔줘,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어떤 뭐 고래를 타고 다니는 걸로 바꿔줘. 이런 걸로도 가능하습니다. 얘 지금 이 이미지는 생성할 수 없대요. 슈퍼히어로.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냥 슈퍼 어제는 했었는데 얘가 오늘은 또 안 해주네요. 그냥 슈퍼 히어로로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마블 캐릭터라고 했더니 내가 또 이제 오늘은 또 인식을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어디서 했더라? 다운을 아직 안 받긴 했는데 여기는 아닌데 여기 있다. 요런 식으로 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있었으니까. 자, 구글 렌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선생님들 이제 네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구글 렌즈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를 가짜뉴스 판별하는 거 여러 가지 기능이 가리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이제 학습자를 찾아가지고 검색하는 거, 뭐 문제를 풀이 아까 할 수 있었잖아요. 문제 풀이도 가능하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렌즈는 전천후 이 세상을 읽는 이 사진으로 세상을 검색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글 렌즈다. 그래서 이 구글 렌즈와 그 다음에 구글 앱을 잘 활용하시면 제미나이를 쓰지 않아서도 이렇게 여기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라이브 채팅으로 좀 더 카메라를 비추면서 내가 뭔가를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구글 렌즈입니다. 구글 렌즈.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할게요. 자, 이제 구글 렌즈가 뭔지 좀 보셨죠? 이제 사용해 보시니까 좀 더 익숙해지실 것 같고요. 그 구글 렌즈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번역이라든지 라이브라든지 이런 만들기 이런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비교 분석 같은 걸 해보셔도 되고, 라이브로 질문과 AI와 채팅을 하면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뭐 검색,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뭐 번역, 얘가 이제 보여주는 것도 번역해달라면 번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는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한 내용들을 다 구글 스크립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한번 검색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다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노 바나나를 확인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이번 주에 재밌는 사진 아니면 소중한 사진들을 한번 잘 AI로 변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만들어서 저한테 개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부 톡방에 올려서 상관없으시면 톡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예쁘게 출력해서 탁상용 사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렌즈가 있었잖아요. 구글 렌즈. 구글 렌즈가 있었는데, 이 구글 렌즈 말고도 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스마트폰에 또 다른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글 렌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궁금하면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모든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원을 그리면 얘가 그거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 폰에서 선생님 안 돼요? 지금 요즘에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TV 선택하는 거. 저 이렇게 하니까 짜주면 그거 예,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이제 TV 광고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우리 젊은 여성 학생들이 걸어가다가 옷을 비췄는데 이번 행사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비추는데 두 옆에 안쪽에 서 있는 남녀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찾아 어디 가서 찾아 막 그러고 있는데 얘는 동그라미 싹 그려서 파는 데까지 그다음에 어디서 사는 데까지도 다 알려줘서 바로 사러 가서 옷을 장착하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못 보셨나 보네 우리 선생님. 전혀 TV를 안 보시나 보다. 관심 많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요즘 거의 TV에 아마 TV 틀면 26 신기는. 신기능에 26에 있는 26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어서 22, 23, 24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훨씬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서클 서치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런 기능인데 동그라미를 그려서 찾아주는 기능 이런 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내가 홈 버튼만 꾹 눌러서 원하는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어떤 화면에서든 홈 버튼 누르고 동그라미만 치면 얘가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건지 내가 영역을 지정을 해서 번역을 할 건지 검색을 할 건지 아니면 물건을 찾아줄 건지 뭐 아니면 문제를 풀이를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서클 투 서치입니다. 그래서 이 서클 투 서치는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보실 때 좋은 글귀를 볼수하고 싶은데 안 돼서 답답한 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봤는데 요것만 글씨만 가져가고 싶어 요 글씨만 번역하고 싶어 이런 거 싶을 때는 이런 것들을 불편했었는데 바로 그거를 긁어주는 기능이 바로 서클 투 서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지사항 그 다음에 복사가 안 되는 글자를 1초 만에 해결해주고 스마트폰에 숨겨진 마법 바로 서클 투 서치 기능이 기능이다 마법의 해결책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서클 투 서치는 뭐냐 글사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검색, 쇼핑, 제미나이 글까지 연결해주는 아주 만능 도구 이미지 검색, 제미나이 연결, 쇼핑 찾기, 텍스트 추출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 쫙 해서 이 장식장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 건가 딱 해서 사진 찍어서 아까 구글 렌즈 사진 찍지 근데 이 카메라를 비춘 상태에서 홈 버튼 누르고 동그라미만 치면 얘가 그걸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그 기능으로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더 서클 투 서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래서 내 폰도 되나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 서클 투 서치가 있다라면 이게 가능하고요. 최신 폰은 거의 다 됩니다. 최신 폰은 거의 다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홈 버튼이 어디예요? 홈 버튼 우리가 샀을 때 스마트폰에서 홈 버튼은 바로 요거죠. 동그라미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인데 구글 렌즈가 아닌 이 화면에서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홈 버튼을 꾹 눌러요. 그러면 꾹 누르면 화면이 흐려지면서 살짝 요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습니다. 예, 이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께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물건을 찾아주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얘를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카메라에 비춘 저기 커튼을 한번 찾고 싶은 거예요. 꾹 눌러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찾아보면 얘가 요 커튼만 찾아준다라는 거죠. 요렇게 해놓으면 바로 베이지 계열의 호티지 린넨 시폰 소재의 속커튼으로 보입니다 라고 찾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화면이든 스마트폰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화면 만약에 이 화면에서 요걸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하면 요게 뭔지 그럼 꾹 눌러서 요걸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요거 뭘까요? 그러면 바로 구글 검색의 위젯이라는 겁니다. 위젯이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요, 요거는 카메라가 아닌 선생님이 보고 있는 어느 화면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뉴스를 보고 싶다, 뉴스에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여기서 이 뉴스 화면에서 나는 여기 그린다, 요걸 보고 싶은 요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홈 버튼을 꾹 누르고 거기를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가 그 내용이 뭔지 찾아주는 거죠. 예.
스마트폰에서 어떤 화면이든 아니 그거 홈 버튼 여기서 한번 그거를 누르시면 그려지면서 이제 그리시는 거야 지금. 아까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보고자 하는 화면, 어떤 화면이든 상관없어요. 이 화면이든, 다른 화면이든, 아니면 뉴스 화면이든, 뉴스 화면에서도 만약에 뉴스가 있다. 그 뉴스 화면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나는 좀, 요 첫 번째 글씨, 요 글씨를 나는 가져가고 싶은 거야. 꾹 눌러서, 요렇게. 동그라미 치면 얘가 알아서 쳐주죠. 요렇게 잘 안 쳐졌으면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끌고 가면 얘가 요 내용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죠. 관련 기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무슨 얘기냐면 구글 렌즈는 렌즈잖아요. 렌즈밖에 안 되잖아요. 카메라로 비추는 모든 것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어떤 화면에서든 홈 버튼을 눌러서 동그라미만 치면 그걸 검색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지 않아도 만약에 내가 갤러리 화면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요 화면에 대해서 요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꾹 눌러서 요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동그라미 치면 얘가 딱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요렇게 나온 비슷한 유형의 이미지들을 찾아주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까지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까지도.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어떤 화면이든 이 구글 서클 투 서치는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좋죠. 이 기능 자체가. 이 기능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글자 홈 버튼을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구역에서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 다음에 가져오고 싶은 복사하고 싶은 글자 주위를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쳐주는 겁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가 있으면 복사, 번역이 있으면 번역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에 붙여넣든지 문자에다 붙여넣든지 복사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복사한 걸 잊어버렸으면 어디에 들어있다? 바로 클립보드에 들어있다. 키보드의 클립보드 요것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키보드의 클립보드. 그 다음에 이제 사진도 찾아주는 거죠.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속 서클 투 서치는 사진만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 속에 있는 것도 동그라미 치면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해서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사진 속에 있는 걸 찾아준다. 그럼 갤러리에 있는 거를 찾아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눌러서 자, 요 제품을 클릭을 했을 때 홈 버튼을 꾹 눌러서 얘를 요렇게 찾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얘가 뭐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찾아줄 수 있다. 네. 돼요? 나와요 지금.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내 이용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홈 버튼 꾹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얘가 그래서 찾아주겠죠. 그럼 어디 제품이다라는 거 쭉 보면 그냥 캐논 셀피 포토 프린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품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든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어떤 화면에서든 홈 버튼을 눌러서 꾹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시죠? 너무 쉽죠? 이런 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어떠세요, 우리 임성민이?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요? 네. 다른 사람 다 사용하고 있을 때 관심이 없으니까 안 사용해요. 안 쓴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거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딸은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딸? 그쵸.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예. 이 기능들이 뭔지 쉽게 찾아서 TV 광고만 해도 저기 뭐 하는 거지? 바로 뒤질 거예요. 바로 뒤져서 그 기능을 찾아볼 거고 이런 것들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제는 나중에는 카메라를 비춰서 구글 렌즈로 가도 되긴 하지만 그냥
그냥 카메라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쭉 해서 이 상태에서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바로 그냥 물건을 찾아주는 거죠. 예, 촬영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구글 렌즈를 실행을 하지 않아도 내가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상태라면 언제 어떤 물건이든지 얘가 쉽게 찾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글 서클 투 서치 기능이 어쨌든 구글 렌즈 기능에 들어있는 거긴 하지만 이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찾아준다라는 거, 사진도.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들 많이 갔어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렌즈에서 검색을 해도 상관없지만 구글 렌즈가 아닌 내가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어. 그 많이 있는 거 사진 중에 좀 찾아보고 싶어. 만약에 꽃 같은 걸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 갤러리에 가서 이렇게 강아지가 있네. 여기 지금 강아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강아지 중에 자 강아지 한번 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강아지 종이 몇 개나 될까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많이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자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해서 이 상태 얘를 꾹 눌러서 얘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얘에 대해서 견종에 대해서 알아주겠죠. 말티즈래요. 말티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 중에 하나래요. 예, 얘가 조금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해서. 예, 말티즈. 요 말티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치와와겠네요. 요거 보면.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얘 옷을 찾아버렸네 지금. 강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옷을 찾았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예, 이렇게 여기 옷을 안 하고 얼굴만 했더니 치와와 종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이제 먹통이 됐네요. 잠깐. 자 보게 되면 다시 갤러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한번 볼까요? 꽃사진이 제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꽃 요런 거 만약에 요런 꽃들 같은 경우도 전 식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비슷비슷해 가지고 식물도 잘 모르겠어요. 특히 나물 같은 경우 이렇게 백일홍이래요. 이게 이 꽃은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국화꽃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눌러서 자 다시 한번 눌러서 홈 버튼 꾹 누르면 조금만 누르면 안 돼요. 꾹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얘는 뭐로 나올까요? 네, 연꽃이래요. 연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씨만 요런 명언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꾹 눌러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텍스트 선택 글씨가 되겠죠. 텍스트 선택 이 명언이 담겨져 있다는 선택 딱 하면 글씨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만 그렇게 해서 글씨만 선생님이 딴 데로 복사해서 어디로 가져간다? 복사해서 우리 카톡방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카톡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꾹 누르면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오늘의 명언 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내가 많은 것들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새 같은 것도 있죠. 새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봐서 새도 한번 꾹 눌러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무슨 새인지 요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얘가 보면은 솔딱새죠. 참새목에 솔딱새과의 조류래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홈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칠성 무당벌레. 예, 이런 식으로 쉽게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사물들을 이런 식으로. 예. 요즘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무당벌레는. 예. 많이 좀 못 보지 않나 싶은데. 예. 자, 오늘 배운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구글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서클트 서치 구글 렌즈의 기능이긴 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쇼핑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쇼핑. 선생님 원하시는 제품들 만약에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 저 마음에 들었어. 그럼 그걸 찍어서 아까처럼 강아지 있는 옷처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바로 쇼핑 페이지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는 장소 같은 것도 있죠. 만약에 카메라를 비추면서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성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잘 몰라. 어떤 건물 우리 여행 갔을 때도 우리 지방에 여행 갔을 때도 잘 모른다 그러면 딱 찍어서 동그라미 치면 얘가 어딘지 얘가 그걸 찾아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이미지 AI로 만든 이미지인데 얘가 이걸 했을 때 과연 얘도 찾아줄까요? 뭔가 유사한 걸 찾아주겠죠. 유사한 걸.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이미지에 있는 거를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이탈리아의 팔라초 칼라비노라고 합니다. 여기 건물이. 예. 그럼 AI로 그리긴 했지만 있는 그림을 건물을 내가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인물 있는 그림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는 필라초 칼라비노의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장소 검색됐고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AI 특정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똑똑한 인공지능의 제미나이가 연결되는 기능이 떠요. 이 메뉴는 다 뜨는 게 아니라 특정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요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 뜨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능이 내가 이미지를 어떤 걸 비췄을 때 카메라로 비췄을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나오나? 요렇게 했을 때 이거 올려보면 여기는 또 그게 안 나와요. AI 이미지 지정하는 게 AI 모드로 갔을 때 요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가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요런 식으로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AI로 질문하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다시 화면을 비추면서 특정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서클트 서치가 최고인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막혀 있을 때 보안 앱의 글자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캡처 못하는 경우는 간혹 금융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도가 빠르죠. 다른 앱을 켤 필요 없이 바로 보이는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바로 손가락으로 홈 버튼만 누르면 검색할 수 있는 동그라미만 그리면 바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빠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구글 렌즈는 사진을 직접 찍거나 사진첩에서 불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서클트 서치는 현재 보는 화면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구글 렌즈에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얘가 검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서클트 서치는 갤러리에 있는 화면에서 바로 동그라미만 치면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 훨씬 더 편안하다라는 거죠. 구글 렌즈도 좋지만 과정이 복잡하다. 뭐 이렇게 크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클트 서치는 화면 전환 없이 즉시 실행해서 바로 훨씬 편안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렌즈, 그 다음에 네이버에는 스마트 렌즈 여러 가지 켜야 되는 기능이 있지만
네이버 렌즈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앱 켜야지, 구린단 눌러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바로 그 화면에서 모든 것들을 실행해 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스마트 셀렉트. 스마트 셀렉트를 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근 외로. 스마트 셀렉트. 이게 뭐냐면 우리 화면에 엣지 패널이 있는 거 아시죠? 엣지 패널. 엣지. 요 옆에 요게 있을 거예요. 있죠? 다 있죠? 이 엣지 패널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성 선생님도 있죠? 화면에서 왼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 이렇게 있어서 화면에 나오는 여기 나오려고 안 나오나요? 아, 엣지 패널이 없으면 설정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켜져 있는데. 엣지 패널. 올리시고. 시간에 H 패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안 되고요. 오른쪽 위치는 오른쪽 크기 수면도 앞에 여기가 너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왔죠. 오른쪽에다 해놨어요. 여기 나왔는데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엣지 패널 다 있죠? 우리 선생님 아시죠? 어디 있는지? 자, 그럼 엣지 패널을 살짝 열면 여기도 기능이 많아요. 여기 이제 요게 AI 셀렉트입니다. 요게 AI 셀렉트. 요 기능을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구글 렌즈를 안 쓰시고 요걸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동그라미 친 거를 가지고 번역, 어시스트, 글자만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핀 고정, 그 다음에 공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엣지 스마트 패널이. 그래서 요 엣지 패널을 열어서 AI 셀렉트를 쓰실 때도 있어요. 요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런 기능들이. 그리고 엣지 패널 옆에 싹 열면 이 기능들이 AI 셀렉트, 나우 브리프,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통역 누르면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통역할 수 있는 통역 기능도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연필을 눌러서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더 넣고 싶다, 앱 같은 걸 지우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누르면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내가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앱들을 갖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빠져나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던 아까 없었던 여기 기능 갤럭시 어시스트 요 기능들이 들어온 거고, 또 옆으로 한 번 더 밀면 만약 이렇게 민 상태에서 옆으로 또 밀잖아요. 그럼 또 이런 기능이 나오고, 또 한 번 또 밀면 연락처가 나오고, 또 한 번 밀면 리마인더, 우리 기억하는 메모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밀면 뭐 일기, 날씨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립보드가 다 모여 있어요. 클립보드가 뭐예요? 내가 선생님들이 하다가 복사한 거 있죠. 복사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복사한 것들이 여기 클립보드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경도, 나침판 요것도 있어요. 나침판도 있습니다. 나침판 기능도 있고, 그래서 쭉 누르면 또 화면 캡처하는 거, 동영상, 연락처 뭐 이런 거 기능들이 쫙 옆으로 밀면 밀수록
한 7가지 화면이 나오나요? 아마 나올 거예요. 6개 화면이 들어 있습니다. 6개 화면이. 이렇게 밀어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AI 셀렉트로 요걸 가지고 우리 서클 투 서치 기능과 거의 유사한데 좀 더 기능이 많아요. AI 셀렉트 기능이 좀 더 많다. 기능 자체가. 그래서 터치를 하게 되면 요렇게 내가 동그라미 치면 사각형 쳐주고 포토 어시스트로 가서 얘를 뭐에 대해서 만들 수 있고 또 복사도 할 수 있고 글씨도 가져올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요런 식으로 예, 아이콘 공유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이콘 공유도 이런 게 바로 얘는 이런 기능이 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클 투 서치하고 또 다르죠. 예, 알려드렸는데 서클 투 서치를 알려드렸는데 여기 AI 셀렉트는 나름 또 기능이 또 달라요. 희한하게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럼 포토 어시스트로 가면 얘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AI 셀렉트 기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진짜 기능이 많죠. 너무 많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배우려고 그러면 가르쳐 드린 것도 있지만 배우고 그러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걸 내가 써먹냐? 근데 가끔 가다가 날씨를 보고 싶은데 보통 날씨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분들이 많잖아요. 메인 화면에 많이 띄워놓고 있다는 거죠. 위젯을, 저처럼 위젯을 많이 띄워놓는데 그냥 이걸 옆으로 밀면 이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 위치 기반으로 나오니까 현재 안흥동 날씨는 29도고 체감 온도는 29도, 화창하고 미세먼지 없고 초미세먼지도 없다.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젯은 그냥 여기 온도만 딱 나오는데 여기 위젯에 스마트폰에 있는 여기 엣지 패널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이것도 가끔 필요하긴 해요. 여기 위도 나침반도 가끔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도 잘 세팅을 해서 쓰게 되면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딱 저쪽에 딱 북이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가끔 여기 아까처럼 여기 클립보드 있었잖아요. 클립보드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화면 캡처가 여기 또 있어요. 화면 캡처. 이 화면 캡처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상단반 내려서 여기도 있었다고 그랬죠? 화면 캡처가. 예, 여기에 상단반 내려서 한 번 더 내리면 빠른 설정 이 아이콘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화면 캡처 기능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는 번역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는 거, 녹화하는 거, 화면 녹화, 그 다음에 내 음성을 글자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메모리를 싹 지웠다가 깨끗하게 그래서 활동하시는 게. 저도 가끔 가다가 이게 지금 이게 삼성 플로우인데 이 미러링 하는 게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너무 많이 썼으면 메모리 때문에 이게 엉켜서 이게 자꾸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껐다 키면 연결이 좀 잘 수월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껐다 키는 거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클 투 서치는 스마트 셀렉트보다도 훨씬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기능 면에서는 스마트 셀렉트가 조금 더 AI 기능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스마트 셀렉트 AI 셀렉트도 유용하지만 속도 면에서 어떤 빠르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 좀 배운 거는 좀 보면 홈 버튼 꾹 누르고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그리는 요 기능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 자 오늘 한 게 구글 렌즈 그 다음에 서클 투 서치 그 다음에 잠깐 봤던 우리 엣지 패널 요거 있습니다. 엣지 패널로 가지고 메시지, 알람, 동영상, 화면 캡처, 상세 일정 추가하는 거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AI 셀렉트, 나우 브리프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통역, 갤러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리마인더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클립보드, 그 다음에 경도, 위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또 알고 싶었던 거,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서 또 뭔가 궁금하셨던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건 없으세요? 없었어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배운 걸 다 쓰게 되진 않고 쓰죠? 쓰게 되진 않죠? 제가 좀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네, 필요한 것 중심인데 저도 이제 강의를 만든 것도 가능하면 좀 실생활에 좀 필요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뭐 AI도 우리 선생님한테 보고서 만드는 거 뭐 하셔야 이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보는 거. 그래서 구글 렌즈 같은 경우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미지 나노 바나나에서 이미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서로 내 얼굴 찍었는데 나를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소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재밌게 소통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라이브 채팅으로 상담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애한테 카메라를 비추지 말고 그냥 얘기로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써볼 수 있게끔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외에 구글 렌즈, 구글로 또 가게 되면 구글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 내가 질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글 렌즈로 넘어간다든지, 다시 만들기를 눌러서 바로 나노 바나나 이 화면을 넘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라이브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인공지능 쉽게 설명하면 뭐야?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많은 사진을 보여주면 고양이와 강아지의 특징을 스스로 파악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음소거해서 내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에서 여기 삼선을 누르게 되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구글 렌즈에서 사진을 이제 갤러리에 만들게 해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올려서, 자, 이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이 풍경 사진을 어떤 풍경 사진일까요? 자, 요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 사진을 가지고 이거를 한국 전통 수묵화, 자, 한국 전통 수묵화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가지고 꾸며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미션은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요 나노 구글 렌즈에서 나노 바나나로 진짜 좋은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전통 후무카로 싹 바꿔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르겠으면 이제 그림 스타일 이런 거 모르면 질문을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어떤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갤러리에서 한 거 보면 요런 것도 이제 사진을 제가 갤러리에 여기서 보여줄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다운 받았던 건데 사진에서 뭐 요런 사진들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 올려가지고 현재 내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벤져스로 이제 슈퍼 히어로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만들어 줬어요. 이런 식으로도 사진을 해서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신문 기사라도 만들어 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운다?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할 제미나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 배우려고 합니다. 제미나이 화면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제미나이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 다음 주에 할 거긴 하지만, 이렇게 메뉴 화면이 바뀌었어요. 메뉴 화면. 전에 이런 화면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화면이 아니었고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떠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삼선이 2선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쫙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챗GPT도 조금
화면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챗GPT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지금 한번 보면 이번 구글 I.O. 한번 보면 구글 I.O. 발표를 보게 되면 키노트가 있는데 키노트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들이 보여집니다. 구글 I.O.로 나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컨퍼런스를 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배경을 바꿔줘, 옷을 바꿔줘 이런 게 그냥 가능해요. 그냥 내가 글씨만 써도 동영상 찍은 거 이미지가 아니에요. 동영상이 그게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렌즈 있잖아요. 구글 렌즈 여기 보시면 구글 렌즈 이게 안경 있어요. 구글 글라스 이걸 쓰면 여기서 보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저 꽃이 뭐야? 그럼 얘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제미나이 스파크가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이건 일정 관리, 제미나이 스파크 일정 관리하는 거고, 옴니가 이제 그 이미지와 동영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주는. 그래서 텍스트로 글씨만 써도 동영상이 만들어주고 이미지가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크레딧이 필요해요. 이거는 유료도 크레딧이 많이 필요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뭘 할 거냐면 그 제미나이에 이제 음악 만들기가 들어와 있어요. 음악 만들기. 근데 음악 만들기를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만들 수는 있지만 상업적으로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이건 안 돼요. 근데 구글 유료 사용자들은 정상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도 유튜브에 올려도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리리아3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바로 그 스노에서 대부분 많이 음악을 만들어 보는데 우리도 이제 그 음악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선생님들이 예쁘게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을 올려서 이 사진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음악을 내가 가사와 함께 만들어주고 그 스타일을 뭐 케이팝, 뭐 레트로풍, 뭐 락, 그 다음에 뭐 팝 스타일, 그 다음에 뭐 레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 스타일로 노래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 구글 글래스 나왔잖아요. 구글 글래스 3.5.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뭐가 있냐면 구글 제미나이에 가보면 여기 상단에 이걸 누르게 되면 3.1 플래시 라이트가 기존 거였는데 이번에 3.5 플래시가 나왔어요. 3.5 플래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사용자인 3.1%가 아닌 3.2%가 올 가을에 나온대요. 3.2%는. 그 다음에 여기 사고 수준을 좀 더 무료 사용자는 스탠다드만 쓸 수 있는데 유료 사용자는 이 스탠디드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제미나이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에 대해서 다음 주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게 구글 렌즈와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서클 투 서치, 그 다음에 엣지 패널에 있는 스마트 셀렉트, AI 셀렉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하실 게 만들었죠.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쁜 소중한 사진을 AI로 멋지게 바꾸셔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뭐 이번 주부터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작업을 해서 갖다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뭐 만화톤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요거 만화톤이고 그 다음에 픽셀 아트 뭐 이게 블록처럼 만든 픽셀 아트 있잖아요. 픽셀 아트로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되게 이쁩니다. 은근히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픽셀 아트 스타일도 괜찮고요. 만화 카툰, 디즈니 스타일, 디즈니 만화 스타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픽사 이미지 스타일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수채화나 이런 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반 스케치풍의 수채화나 유화 스타일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사진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지난번에 이제 스승의 날 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이 작은 액자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었던 게 나름 괜찮아서 어쨌든 선생님들 보시고 글씨를 넣고 싶으시면 글씨도 한번 넣어보셔도 되고요. 이미지 만드실 때 여기에 우리 가족 사랑한다 라고 글씨를 넣어줘 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용해보세요. 다음 주에 배우긴 하겠지만 지금 이 구글 렌즈에서 나노 바나를 했던 것처럼 선생님들 응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는 재미나이 배우고 나서 해보고 싶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시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